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에는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더 걸게 만드는 오늘 시장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1% 넘게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은 회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렇게 오늘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나도 투자자문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참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세가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지금 10시 기준으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할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 단에서 DS 부분의 실적이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0.34%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단에도 충격이 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이 IT 섹터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8%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61% 상승하고 있고요. 단연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어제 지금 하한가를 가져갔던 것에 이어서 오늘도 14.52%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해줬던 크래프톤, 넷마블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각각 1.16%, 1.7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 확인이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떤 종목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방송 중에 살펴봤던 종목 디어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디어유 오늘 이렇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 44.1% 상승폭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죠. 글로벌 시장 안에서 확장이 계속 기대된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행히 상승을 해주네요. 어떻게 보세요, 디어유? 일단 디어유가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이제 단기 과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뭐 30%나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어유의 경우에는 3만 원대로 이탈하게 되면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보유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물량은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은 뭐 3만 원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3만 원 이탈하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부터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잠금 해제해볼 첫 번째 종목은요. CS 윈드입니다. 대선 이후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단연 미국 대선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우려가 되는데 여전히 미국 대선 모멘텀이 작용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뭐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단서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죠. 특히 이제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제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마리화나라든지 다른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이 전부 다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이 신재생에너지 쪽,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1기 당시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풍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바마 이후에 잠깐 줄어들다가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정치적인 포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육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신재생 쪽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도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뭐 가상화폐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그와 반대급부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풍력 쪽, CS 윈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정말 크게 대두되면서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 추세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CS 윈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CS 윈드가 네.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풍력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분기부터도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타워 쪽에 대한 모멘텀들, 뭐 육상 풍력이나 해상 풍력 쪽에 대해서 타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타워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 하부 구조물 쪽, 우리가 이제 모노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잘해왔었던 타워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타워 쪽 같은 경우는 베스타스라는 기업에다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S 윈드라는 기업이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베스타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이걸 좀 비싸게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인상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하부 구조물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쪽에 대한 판매 단가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올해보다는 50% 정도의 캐파 확장이 캐파 확장이라기보다는 물량 확장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이제 타워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 뭐 IRA라고 하죠. 우리가 IRA, 인플레 감축 법안 안에 있는 세부 조항을 통해 가지고 AMPC 쪽에 대한 수령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 쪽에 공장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고 오프쇼어죠. 이게 이제 자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프쇼어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쭉쭉쭉 올라오는 부분들 2023년도 4분기부터 잡히기 시작을 했죠. 요 주황색 요 부분들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타워와 그리고 하부 구조물 그리고 오프쇼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차트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수익성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하기입니다. 뭐 단연 투자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네. 일단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듭니다. 네. 초기에 많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약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뭐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물론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금리 인하의 정도가 제한적이라든지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좀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원가 상승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에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풍력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또 FOMC가 있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던 간에 결국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금리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음 주 우선 FOMC 일정에서 금리는 어떻게 단행이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S윈들 이러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7,000원 두고 미래 전망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해 보면 좋을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최고 분기, 지금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통신 5G 장비주로 많이 엮였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서진 시스템이 5G 장비주로 엮였었던 부분은 함체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함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ESS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ESS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ESS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머스크가 ESS 쪽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셀 3사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잠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의 CS 윈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CS 윈드라든지 풍력 쪽이라든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확장되면 될수록 그 옆에는 ESS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에서 이 ESS 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1위 기업과 7위 기업의 고객사로 지금 데리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ESS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만 1조가 넘어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서진 시스템이 5G 장비주로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로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선 ESS 쪽으로 엮이면서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우리가 공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ESS 시장 자체도 확장될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 서진 시스템의 역할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서진 시스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이캐스팅입니다.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 차체 제작용 초대형 다이캐스팅에서 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떠한 측면일까요? 예, 우리가 전기차 이야기할 때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테슬라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이캐스팅, 하이캐스팅이란 단어도 있고요. 기가 캐스팅이란 말도 사용을 하던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를 만듦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원가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들을 이 다이캐스팅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다이캐스팅을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 다이캐스팅 기술력, 장비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장 기술력이 높은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주 양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ESS와 다이캐스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도 주가가 연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서진 시스템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이캐스팅 섹터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진 시스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져 있을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방금 우리가 두 가지 짚어봤었던 ESS와 다이캐스팅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종속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속회사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0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자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이 자회사를 통한 매출이 연결이익으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진 시스템이 어제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접근도 지금은 굉장히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목표가 32,500원 잡고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재규 나도투자자문 본부장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